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일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 포스코 홀딩스와 또 포스코 퓨처엠 금요일 날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남은 11월 달 또 12월 달까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더더더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2.79% 하락,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66% 하락,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 최근 이 흐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하락합니까? 바로 2차전지 섹터가 뭔가 악재가 있는 것일까? 그런 거 없죠. 뭐 다른 또 시장에 악재가 있는 것일까? 딱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미 시장이고, 이 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에게 뭐다? 지수는 한번 분명 바닥을 리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특정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이끌어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이런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수가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못 올라왔던, 특히나 우리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피처링 같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이제 전력 쪽에 대한, 지금 이제 AI 쪽의 흐름이 또 2차 전지 또는 AI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못 올라갔던 섹터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인들의 이제 콜옵션, 이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해외 증시를 볼게요. 해외 증시가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됐냐면, 이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2%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에 한국 ETF 시장도 볼까요? 한국 ETF 시장 또한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상승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상승 하락 장중에 나왔던 하락폭을 다 좀 메꾸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장은 아직 혼조세가 맞다. 그러면 이 혼조세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저가 매수에 대한 혼조세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AI 거품론. 네, AI 거품론이 계속 대두가 되어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셧다운 종료.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종료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종료를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적인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 이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게 바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지표들인데, 이런 게 어떤 것도 안 나오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기관들이나 막대한 자금을 가진 펀드들은요, 오히려 악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흐름의 지수는 한 번 더 4,2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지수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무조건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해라. 그리고 이러한 리테스트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 자체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요. 여기서 빠진다 한들 이게 추세가 끝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추세는 계속 올라올 것이고, 앞으로 이 지수가 리테스트 반등 이후에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올 거라고. 지금 이미 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고, 미증시에서는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AI 거품론 내년까지 지속 울퉁불퉁하게 계속 오를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딱 그
기사 내용이랑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AI 버블이라는 건 사실 버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버블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절대 버블이 아닌 경우가 많죠.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주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버블이야. 올라가다가 '아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터지는 게 그런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버블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계속 시장은 어쨌든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상승과 조정을 그리고 또 등락폭들을 꽤나 크게 만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포스코홀딩스와 퓨처엠도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스피 4,200을 지금 찍고 나서 그때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콜 매도를 외인들이 거의 7 그러니까 콜 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배팅을 하고 7.7조 매물 폭탄으로 방어를 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들은 여기를 넘기면 손해를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로 어떻게든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권 내에서 옵션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물량들은 어느 지점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의 바닥 리테스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장의 분위기와 또 기술적인 타점들을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 차트적으로 그럼 타점은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둘 다 좀 볼 텐데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정말 큰 추세로 볼 때 정말 큰 추세로 볼 때는 이 저점 바닥부터 나왔던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임펄스 파동에 따른 작은 마이너한 파동 또한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 여기 3파 고점까지는 저는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또 작은 파동으로 볼 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좀 쪼개서 보면 되거든요. 이 작은 파동으로 볼 때 현재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고점이 어딜까 이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퓨처엠도 마찬가지거든요.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등락폭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대응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4파 조정 단계가 이거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조금 더 한 번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종목 다. 그냥 올라가 줄 수도 있겠지. 그냥 올라가 주면 우리가 가진 물량 그대로만 대응하자고요. 하지만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으니 아무 데서나 내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정확한 타점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타점들이 나올 때 이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좀 같이 대응을 좀 도움을 드릴 거고 타점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게 사실 평일이고 네. 또 뭡니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이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로 정확한 정말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올 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라고 저기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런 불특정한 종목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막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가끔씩 아직도 저한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하던 초보 시절에 막 재무제표 공부하고 뉴스 기사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거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